명리학 조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일간과의 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간이 병정화일 경우에 병신합과 정임합에 대해서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자 추골이나 인어를 포함한 진, 신, 유, 수월의 병화는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옆에 월간에서 신금이 있다 하면 반드시 기구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금이 주가 되어서 병화를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수라는 기운으로 상징됩니다. 수는 병화에게는 관성에 해당되고 신금에게는 식신 또는 상관에 해당됩니다. 화목이 상생하고 수금이 기구신끼리 상생하는 이런 구도에서는 신금과 임계수가 주도적으로 사주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상당한 세력을 얻지 않는 한 신금에 의해서 합거당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정화가 화극금, 즉 화생금을 해서 신금이 일방적으로 병화를 합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지에 상당한 병화, 정화 또는 간목, 을목, 즉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의 건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건이라 하면 바로 화목이 중화용신일 때 임묘, 사오미, 술토를 이룹니다. 만약에 그런 분위기라면은 아무리 신금이어도 일방적으로 병신합수해서 병화의 기운을 물로 끌고 가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어떻든 간에 신금이 임계수와 기구신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 힘은 신금과 경금, 임수와 계수 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금이 병화를 만나서 지향하는 바는 식신상관이 된다는 의미이고, 즉 신금이 병화와 합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 식신상관의 도구로 병화를 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병화 입장에서는 정제에 해당되는 신금과 합을 해서 임계수인 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과 합을 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물의 기운, 즉 관을 갈구하거나 희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힘의 우위에 있어서 금수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병화의 뜻대로 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관찰하는 것이 바로 간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금이 용신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묘월이나 사오미월의 병화가 수금을 중화용신으로 한다면은 이때 신금은 희신이 됩니다. 그래서 5월에 강한 병화인 구신에 해당되는 병화가 주도적으로 신금과 합을 해서 수기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와는 입장이 전혀 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화가, 내 자신인 일간 병화가 정제와 합을 해서 물의 기운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신금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5월의 신금은 병화와의 합을 본능적으로 끓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화토, 즉 귀신과 구신의 주도적으로 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금의 뜻대로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금은 반드시 옆에 임수나 계수와 같은 수기를 얻어서 금수상생을 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병신합이 돼서 물이 되고자 하는 것을 육친으로 전환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라면은 이 병화 남자는 처 또는 어릴 때는 아버지에 해당되겠지만은 처와 합을 해서 수곡화 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내 처는 나와 합을 했을 때 물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쳐서 신랑의 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또 이 경우에는 똑같은 병신합이지만은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남자 입장에서 비교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 병화가 남자라면은 내 처인 정제와 합을 해서 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5월의 병화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병화와 합을 해서 물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병화에게는 매우 반가운 용신성 오행이고 또 내 처는 기꺼이 물과 금수 상생을 해서 병화가 원하는 바를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은 오행의 작용을 육친으로 전환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육신뿐만 아니라 십성으로 전환한다면은 역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화 일간에서 화토가 용신과 희신이 되거나 또 병화 일간에서 토금이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엄간인 정화입니다. 역시 해자축 임노를 포함해서 진신, 유, 수월의 정화는 화, 목, 즉 목화가 용신과 희신입니다. 여기서는 정화와 임수가 합을 하면은 목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은 정화가 가장 바라는 용신성 오행입니다. 또 임수는 그 강한 힘을 설기해서 목으로 수생목해서 그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정화는 자기를 생해주는 기운을 얻는 것이고 임수는 강한 기운을 빼내기 때문에 정화와 임수는 만나면은 서로가 도움이 된다는 오행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런 경우에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정임합이 가장 이상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화목용신에서 수금은 강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에 해당되는 오행은 좀 더 많은 오행을 얻어야만 합니다. 천간에 간목을목이나 병정화가 더 있고 또 병정화인 용신과 희신의 근이 임묘사오미 술토가 지지에 어느 정도 발달해 있다면은 임수가 일방적으로 정화를 합을 해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든 중화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건들이 잘 부합한다면은 정임합이 돼서 목을 이루고자 하는 묘한 분위기가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정화의 뿌리가 천간에도 갑을 병정이 부실하고 지지에도 크게 임묘 사오미 술토의 기운이 없다면은 이 사주 안에서는 임수, 계수 그리고 경금, 신금이 일방적으로 사주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치우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묘월이나 사오미월의 정화는 강합니다. 그래서 수금이 용신과 희신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정임합목이 되었을 때 정화 입장에서는 역시 자기를 생해주는 기운을 얻고자 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임수 입장에서는 수생목해서 그 기운을 설기해서 목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양자가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화는 이미 강한데 더 강한 기운으로 가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을 것이고, 임수는 사주의 중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한신인 목으로 기운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주 자체가 중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천간의 경신금이나 계수, 임계수가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지지에 해자축 진신유라는 수금용신에 있어서 지지의 오행의 근은 해자축 진신유금입니다. 이런 오행들이 지지에 잘 발달되어 있다면 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임합은 목으로 흘러가지도 않고 화토의 기운과 수금의 기운이 대등하게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등하다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사주에서는 기구신이 오행작용의 힘의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균형을 이루고자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임합을 육친으로 해서 전환하고 또 십성해석으로 전환해서 본다면은 정화의 마음이 임수와 만나서 합을 해서 목을 이루고자 할 때 실제로는 사주 전체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화토 쪽으로 힘이 일방적으로 쏠려버릴 수도 있고, 다행히 경신임계가 어느 정도의 세력을 이루어서 화토의 기운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지 않는 약간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균형을 이룬 상태를 우리는 중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무토가 만약에 한신인 기구신인 무토가 있는데, 기구신인 무토가 등장한다면은 이 임수는 합을 하고 있어서 속칭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을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훼손당하고 맙니다. 용신이 훼손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꺼리게 되는 것이고, 무토의 공격을 받는 것은 상관으로부터 관이 훼손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화 일간에도 화토가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경우나 토금이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의 간합 공부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그 병신합을 하면 수가 된다거나 하는, 또 정임합이 되면 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원시적인 간합 이론입니다. 사주에서 희용신과 기구신이 서로 도출되고 난 다음에는 희용신에 해당되는 글자는 기구신에 의해서 합의되어서 합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주의 중화를 작용을 맡아야 되는 소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구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와서 합거를 하게 되면은 그 희용신에 해당되는 육친 또는 그 심리 작용이 손상되거나 왜곡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합이 된다 하더라도 합을 당하는 쪽의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이것을 일러 병신합의 묘가 있다거나 또는 정임합의 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사주가 중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합은 심리 구조나 또 사주의 통변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해석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합만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도 초보에서 금방 중급이나 고급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